여러분들은 시장을 잘 분석하고 계신가요? STP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은 어떻게 STP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를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를 요인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략하는 남자 박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ST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연 STP가 무엇이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Segmentation이라고 하면은 시장 세분화를 말합니다. Targeting은 말 그대로 표적 시장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Positioning은 특정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STP가 사실상 이제 포피 전략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선행해야 되는 전략인데요. 각 STP의 단계별로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이 생기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 세분화입니다. Market Segm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규모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시장을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시장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시장에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특정 시장을 핀셋처럼 꼽은 다음에 그 핀셋으로 정확하게 꼽은 그 시장에 우리가 안착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STP의 최종 목적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소비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구매 행동을 집단 내에서는 동일하게 집단 간에는 상이하도록 몇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런 군집화 혹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시장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장 세분화 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리적인 변수입니다. 지방, 국가, 도시, 인구 밀도, 기후 등을 통해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분화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입니다. 나이와 생애 주기, 성별, 코드, 교육 수준, 종교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통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심리 도식적 변수입니다.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개인의 개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개성을 포착하고 그 특정 페르소나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심리 도식적 변수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행동적 변수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황이나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제품의 사용 경험,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자의 상태, 자, 이러한 행동적 변수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기업은 기회를 포착하고 유리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시장 반응에 근거해서 효율적인 마케팅 자원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성공적인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총 5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음을 제가 팁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팁은 측정 가능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세분 시장의 규모, 세분 시장에 속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이처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그 시장을 세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안은 접근 가능성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통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충분한 규모의 시장을 선별하고 세분화해야 됩니다. 기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포착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팁은 실행 가능성인데요. 그 특정 세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차별화 가능성인데요. 세분 시장별로 개념적 구분이 분명해야 되고 그 구분을 통해서 마케팅 믹스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와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겟팅, 표적 시장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시장을 효과적인 세분화 요건을 통해서 잘 나누었다면은
각 나뉘어진 세분 시장별로 어떠한 특정 표적 시장을 선택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자, 전체 시장 중에 몇 개의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복수의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은 특정 시장의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거기에 자원과 에너지를 모으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표적 시장의 선택, 타겟팅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무차별적으로 마케팅 믹스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어떠한 세그멘테이션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단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구사하는 전략입니다. 이때는 세분 시장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로 전체 시장을 타겟팅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는 사실상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규모에서는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특정 세분 시장에서, 틈새 시장에서 차별화 요인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이 분산되고 그 결과 또한 미미한 수준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규모의 대표님들께서는 지양해야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별적 마케팅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각각의 표적 시장에 각각 다른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시장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고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고급형 핸드폰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고가 정책을 펼치고 중저가를 요구하는 중산층 이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에 고급형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프리미엄 시장과 고급형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각 시장의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집중 마케팅입니다. 핀셋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 중에 하나의 시장을 핀셋으로 꼽아내듯이 세분화된 시장에 하나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시장에서 경쟁 기업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전략과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하나 또는 적은 소수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스타트업 규모에서는 이 3번째 핀셋 마케팅을 선택해보는 전략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마이클 포토 교수의 집중화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전달드린 그 강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적 시장을 3가지 유형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자원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기업의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집중적 마케팅, 핀셋 마케팅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품의 다양성 정도, 품질이 균일한 제품이라면 무차별 마케팅을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자동차, 오디오 등 구색이 복잡한 경우에는 차별적 또는 집중적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품 혹은 서비스의 수명 주기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제품으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무차별 마케팅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셔야 됩니다. 모든 구매자가 광고에 대한 반응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무차별 마케팅을 해도 무방하지만 구매자의 취향이 각각 다르고 광고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일 때는 집중 마케팅 혹은 차별적 마케팅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제품의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 또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경쟁사가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면 차별적 또는 집중적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인데요. 경쟁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마케팅 믹스를 사용하는데 이때 소비자의 인식 속 그 심리 안에서 경쟁사보다 차별적으로 제품에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식 속에서 도식적으로 그 제품 혹은 서비스가 어디에 안착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 혹은 인상을 사로잡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때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에는 총 6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속성 효익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자사의 제품이 타사의 제품보다 차별적 속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효익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인데요. 어필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특정 상황에 맞추어서 묘사하고 제시하는 포지셔닝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에 목이 마른 상황, 동을 마친 상황, 특정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브랜드가 포카리 스웨트라면 그 포카리 스웨트의 포지셔닝 전략은 기가 막히게 적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인데요. 우리가 어필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특정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에 의해서 그 제품과 그 소비자를 연관시키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말보로 담배를 피는 여성의 경우에는 섹시하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야성미가 넘치는 남성일 것이다, 이런 특정 제품과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연관지어서 마케팅할 수 있으면은 이때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와 경쟁 제품을 비교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드링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에너지 드링크가 고카페인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유사한 에너지 드링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카페인 수치를 낮추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우리 제품 혹은 서비스만의 이로움을 강조해서 마케팅 효과를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니시마켓 포지셔닝인데요. 기존 제품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니시마켓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대기업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규모의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인데요. 좋게 평가받는 특정 제품군으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니버터 칩이 대유행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허니버터라는 그 스낵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리고 성분을 조금씩 바꾸어서 유사한 제품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 그 제품군 자체가 호평을 받고 있다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제품군에 편승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제품군 자체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제품군에 편승했을 경우에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군이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ST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포피 믹스 단계에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단계에서 진행될 선행 단계로서 오늘 내용을 잘 소화하시고 시장 분석이나 소비자 분석을 하실 때 해당 내용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케팅 사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